강남 고급 뷰티 클리닉 로비. 샹들리에가 빛나고 외국어가 넘쳐 흐르는 공간. 중국어, 일본어, 영어가 뒤섞이는 그 로비. 한쪽 구석, 낡은 꽃무늬 가방을 꼭 쥔 할머니 한 분이 홀로 서 계세요. 45분째.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클리닉 원장 이동현, 전화 통화 중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와요. 이번 달 대만 중국 VIP 패키지 예약이 또 올라갔어. 일반 내국인 예약은 좀 줄여도 돼. 어차피 수익 구조가 달라. 박순례 할머니 혼자 중얼거리며 내가 내 나라에서 이방인이 된 건가? 여러분,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숫자를 먼저 드릴게요. 2026년 4월. 딱 한 달이에요. 그 한 달 동안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서 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1조 9천억 원이에요. 역대 최고 기록이에요. 그 전달보다도 많고 코로나 이전보다도 많아요. 진짜 역대 최고예요.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K뷰티예요. 그리고 K의류예요. 전 세계가 한국의 피부과를 찾아와요. 한국 성형외과에 줄을 서요. 한국 한방 클리닉, 한국 피부 관리, 한국 뷰티 제품. 중국에서, 일본에서, 대만에서, 베트남 등 심지어 미국, 프랑스, 독일에서까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요. 그리고 아낌없이 써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사람들 손 잡아주며 살아온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분들의 정성, 그분들의 마음, 그분들이 일구어온 한국의 진심이 지금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작 그 기적을 만들어낸 주인공 중 한 분이 강남 한복판 클리닉 로비에서 45분을 홀로 서 계셨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으면서요. 이건 그분의 이야기예요. 박순례 씨, 72세. 경북 안동에서 30년을 약방 하나로 마을 사람들 손 잡아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으킨 기적 같은 반전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실화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바탕으로 했어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가슴이 뜨거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생각나는 어르신 한 분이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 끝나고 꼭 전화 한 통 해주세요. 자, 시작할게요. 경북 안동. 하회마을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읍내예요. 이름만 들으면 옛날 느낌이 나죠? 맞아요. 아직도 거기 가면 빨간 기와지붕 집들이 있고 골목에서 된장 냄새가 나고 어딜 가도 아는 얼굴이에요. 박순례 씨가 30년을 살았던 동네예요. 거기에 순례 약방이 있었어요. 간판도 낡았어요. 글씨가 군데군데 지워졌는데 새로 칠하지 않았어요. 냉장고는 30년 전 것이에요. 진열대 모서리가 닳아서 반들반들했어요. 의자 가죽이 터진 부분을 청 테이프로 2번이나 붙여놨어요. 근데 그 약방은 늘 사람이 넘쳤어요. 오전 8시만 되면 문 앞에 이미 누군가 서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도 문이 닫히지 않았어요. 저녁 6시가 넘어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약 사러 오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었어요. 허리가 아프다는 70 넘은 영감님, 며느리한테 서러운 일 있다는 할머니, 취업시험 떨어져서 술 먹다가 울며 들어온 청년,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다고 떨리는 손으로 약을 사러 온 아주머니. 순례 씨는 그 사람들을 다 맞았어요. 약을 주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앉아봐요. 그 말 한마디로 시작해서 차 한 잔 끓이고 그 사람 옆에 앉아서 들었어요. 때로는 1시간이 넘었어요. 그래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약이 다가 아니에요. 손 한번 잡아주는 게 더 잘 들을 때가 많아요. 그게 순례 씨의 철학이었어요.
말로 내세운 적은 없지만 3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철학이 맞죠. 한약사 자격증이 있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약재 배합에 대한 눈이 뛰어났어요. 계절마다 어떤 약초를 써야 하는지, 몸 상태에 따라 어떻게 달리 처방해야 하는지 오랜 경험으로 쌓아온 내공이 있었어요. 그런데 순례 씨는 자기를 약사보다 이웃으로 생각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그렇게 봤어요. 순례 씨 약방에 가면 낫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말했어요. 약이 좋아서 낫는 건지 순례 씨 만나고 나서 낫는 건지 모르겠어. 그게 더 정확한 말이었는지도 몰라요. 그 약방 덕분에 읍내 어르신들이 서울 큰 병원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나중에 보건소 담당자가 따로 찾아와 인사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읍내 사람들 경조사는 빠짐없이 챙겼어요. 동창회에서 총무는 늘 순례 씨 자리가 됐어요. 마을 노인의 행사가 있으면 미리 혈압 측정 나가서 어르신들 건강 체크도 했어요. 바쁘냐고요? 물론 바빴어요. 근데 그분은 바쁜 것과 힘든 것이 같은 말인지 아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니까요. 남편 구본식 씨는 읍내에서 작은 철물점을 했어요. 둘이 벌어서 애는 키웠고 집은 장만했고 소영이 대학까지 보냈어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던 순례 씨가 약방 문을 닫은 건 재작년 일이에요. 남편 구본식 씨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췌장암이었어요. 발견했을 때 이미 3기였어요. 6달을 싸웠어요. 그 6달 동안 순례 씨는 약방 문을 열면서도 마음은 남편 곁에 있었어요. 진료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가고 병원에서 밤새고 아침에 또 약방 문 열고 그 6달이 끝났을 때 순례 씨는 이미 많이 달아 있었어요. 무릎도 나빠져 있었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계단이 무서워졌어요. 약재 상자를 올리고 내리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래도 약방을 유지하려 했어요. 남편 없이도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1년 뒤 더 이상 무리라는 걸 몸이 먼저 알았어요. 어느 날 약재 상자를 옮기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졌어요. 무릎을 다쳤어요. 병원에 갔더니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당분간 무거운 것 들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딸 소영이가 서울로 오라고 했어요. 엄마, 이제 나한테 와요. 나 혼자 살기도 심심한데. 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무심한 척 하는데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순례 씨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어요. 딸한테 짐이 될까 봐요. 딸이 혼자 살면서 겨우 자리 잡아가는데 거기 들어가면 방해가 될 것 같았어요. 나는 괜찮아. 여기서 계속 살면 돼. 엄마는 괜찮아도 제가 안 괜찮아요. 소영이 목소리가 끊어졌다가 이어졌어요. 저 하루에도 몇 번씩 엄마 생각해요. 엄마 혼자 밥 먹는 거, 혼자 주무시는 거, 혼자 아프시면 그게 제일 무서워요. 결국 왔어요. 짐 3개 들고요. 30년 살던 안동을 뒤로 하고 서울로 왔어요. 서울 생활은 낯설었어요. 소영이가 사는 송파구 아파트는 25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처음엔 헷갈렸어요. 지문 인식 현관문 여는 것도 며칠을 연습했어요. 근처 슈퍼마켓에서 계산하다가 카드 단말기 때문에 뒤에 줄 선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어요. 이웃집 문이 열리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얼굴을 알 수가 없으니 인사도 못했어요. 안동에서는 약방 문 열기도 전에 골목에서 이웃 만나서 얘기 나누는 게 일상이었는데 여기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다들 핸드폰만 봤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외로웠어요.
소영이가 낮에는 일하러 가니까 순례 씨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어요. TV 보고 베란다에서 화분 보고 아파트 단지 한 바퀴 산책하고 그래도 조금씩 적응했어요. 아파트 단지 공원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이랑 말도 트고 근처 복지관에 서예 배우러도 가고요. 문제는 피부였어요. 안동에서 살 때는 신경도 안 썼어요. 시골 공기, 시골 물, 늘 바쁜 약방일에 크림 바를 틈도 없었으니까요. 햇볕에 탄 얼굴, 거친 손등. 그냥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어요. 서울에 오니까 공기가 달라요. 미세먼지도 심하고 건조하고 실내 난방 때문에 더 건조해졌어요. 손등이 갈라지고 얼굴에 기미가 진해지는 게 스스로도 보였어요. 피부 당김도 심해졌어요. 그냥 두는 게 맞는 건지, 뭔가 해야 하는 건지. 소영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요즘 강남의 피부과들 정말 잘한대요. 거기 한번 가봐요. 나도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외국 사람들도 일부러 한국 와서 피부 관리 받는다잖아요. 순례 씨는 처음엔 웃어 넘겼어요. 에이,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피부 관리야. 엄마는 왜 그래요? 요즘은 어르신들도 다 가요. 피부 건강이 전체 건강이랑 연결돼 있다고요.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한약사 출신 순례 씨한테 건강 이야기는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유명한 데예요. 강남에서 제일 잘한다는데. 외국 사람들도 일부러 찾아오는데요. 소영이가 예약까지 잡아줬어요.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K뷰티 메디컬 클리닉. 건물이 통유리로 된 겉에서 봐도 반짝반짝한 곳이에요. 엄마,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하필 그날 팀 회의가 있거든요. 택시 타고 가요. 아니면 지하철 2호선 타고 강남역에서 내리면 돼요. 10분만 걸으면 돼요. 순례 씨는 혼자 가기로 했어요. 그날 아침 꽤 공들여 차려입었어요. 꽃무늬 재킷에 베이지 바지예요. 안동서 제일 중요한 자리에 입던 옷이에요. 설날, 딸 회사 행사, 그런 날 입던 옷이요. 거울을 봤어요. 주름은 어쩔 수 없지만 차려입으니까 나름 반듯했어요. 잘 다녀와야지. 지하철을 탔어요. 강남역에서 내려서 길을 찾았어요. 핸드폰 지도가 맞는지 2번 확인하면서요. 클리닉 건물 앞에 섰는데 주눅이 들었어요. 건물 로비부터 다른 세상이었어요. 대리석 바닥, 천장까지 닿는 화분, 영어랑 중국어로 된 안내판. 직원들 유니폼이 고급 호텔처럼 맞춤 정장이에요. 들어갔더니 벌써 로비에 사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외국 사람이에요. 중국어, 일본어, 영어가 뒤섞여서 들렸어요. 젊은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저쪽에서 중국어가 들리면 달려가고 이쪽에서 일본어가 들리면 또 달려갔어요. 순례 씨는 접수대 쪽에 서 있었어요. 누가 봐주겠지 싶어서요. 5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났어요. 직원 한 명이 지나가다 눈이 마주쳤어요. 순례 씨가 살짝 손을 들었어요. 저기 예약이 있는데요. 박순례라고요. 아, 잠깐만요. 직원이 달려간 건 순례 씨 쪽이 아니라 막 들어온 중국 여성 관광객 무리 쪽이에요. 5명이 한꺼번에 들어왔거든요. 직원이 어서 오세요를 중국어로 말하며 달려갔어요. 순례 씨는 다시 기다렸어요. 20분, 30분. 한쪽 벽에 세워져 있던 의자도 다 찼어요. 순례 씨는 그냥 서 있었어요. 다리가 아파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앉으면 더 눈에 안 띌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앉으면 뭔가 더 눈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40분이 지났을 때
젊은 간호사가 빠르게 지나가다 순례 씨한테 말했어요. 어르신 잠깐만요. 저 먼저 저분들 안내하고 바로 올게요. 그 바로가 오지 않았어요. 45분. 순례 씨는 천천히 핸드백 끈을 고쳐 잡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청담동 거리에 젊은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어요. 화려한 간판들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어딘가에서 커피 향이 났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내 나라에서 이방인이 된 건가? 쓸쓸한 생각이었어요. 억울하다기보다 낯설고 서글픈 감정이었어요. 30년을 남들 손 잡아준 사람이 지금 이 로비에서는 그냥 처리해야 할 순서가 된 것 같았어요. 사람이 아닌 번호표가 된 것 같은 기분. 병원이 무서운 건 알았어요. 근데 이 클리닉이 무서운 건 달랐어요. 내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그 무서움이었어요. 그때였어요. 로비 한쪽 소파에 작은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혼자였어요. 손에 한국어로 된 클리닉 안내 팸플릿을 들고 있는데 거꾸로 들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 할머니는 눈웃음을 지었어요. 어색하지만 환한 웃음이었어요. 순례 씨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그 소파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누구였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알면 나중에 이 이야기의 반전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왕메이링 씨예요. 68세. 대만 타이베이에서 왔어요. 대만에서 꽤 유명한 분이에요. 대만 TV 건강 프로그램에 몇 번 나온 적도 있고 시니어 커뮤니티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블로거예요. 메이링 언니의 건강여행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팔로워가 수십만 명이에요. K-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고 있었어요. K-뷰티의 나라 한국이라는 타이틀로 대만 시니어 여행 커뮤니티에서 한국 여행을 추천하는 글을 많이 쓴 분이에요. 딸 샤오린이랑 둘이 한국 여행을 왔는데 오늘 이 클리닉에서 잠깐 딸이랑 떨어져서 혼자 남겨진 거예요. 클리닉 다른 층에서 뭔가를 보러 간 딸을 기다리다가 길을 잃은 거예요. 하지만 순례 씨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길 잃은 외국 할머니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순례 씨의 30년 약방 본능이 움직였어요.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아서 섭섭했던 그 마음이 혼자 앉아있는 낯선 할머니를 보자마자 사르르 녹아버렸어요. 순례 씨가 그 할머니 쪽으로 걸어갔어요. 발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약방에서 낯선 손님이 들어오면 먼저 다가갔던 것처럼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50걸음도 안 되는 거리인데 그 짧은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 순례 씨 안에 뭔가가 깨어났어요. 안동에서 30년을 그렇게 살았던 그 순례 씨가요. 저기 혼자세요? 한국말이 통할 리 없었어요. 그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순례 씨가 옆에 앉으며 팸플릿을 살짝 가리켰어요. 손가락으로 팸플릿을 가리키고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걸 표현하려고 손짓을 했어요. 그러면서 팸플릿을 살짝 뒤집어 바로 잡아줬어요. 웃으면서요. 그 할머니 눈이 커졌다가 그러더니 소리 없이 웃었어요. 손을 흔들며 뭔가를 중국어로 말했는데 순례 씨는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냥 웃었어요. 둘 다요. 그게 첫 번째 대화였어요. 말은 하나도 통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순례 씨가 핸드백을 뒤졌어요. 뭔가를 꺼냈어요. 핸드크림이었어요. 시중에서 파는 제품이 아니에요. 안동 약방 시절에 직접 배 앞에 만들어 쓰던 한방 핸드크림이에요. 황기, 당귀, 감초, 동백 오일을 배합한 거예요. 만들어서 약방 어르신 손님들한테도 드리고 이웃들한테도 드리던 거예요. 서울 오면서도 가져왔어요.
습관처럼 핸드백에 넣고 다녔거든요. 손이 차 보여서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할머니 손을 살짝 가리켰어요. 그리고 크림통을 보여줬어요. 그 할머니가 주저하지 않고 손을 내밀었어요. 순례 씨가 조심스럽게 크림을 덜어서 그 손등을 문질러줬어요. 손이 차고 혈색이 없네. 혈어증 기운이 있어. 손끝이 이렇게 차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야. 안동서였으면 당귀차 한 잔 끓여줬을 텐데. 그 할머니가 순례 씨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눈물이 맺혔어요. 스마트폰을 꺼내서 뭔가를 열심히 눌렀어요. 번역 앱이었어요. 중국어를 치고 한국어로 번역해서 화면을 내밀었어요. 당신 손이 우리 엄마 손 같아요. 순례 씨도 눈물이 날 뻔했어요. 꾹 참고 빙그레 웃었어요. 나도 딸이 있어요. 번역 앱으로 넘겼어요. 그 할머니가 읽더니 또 웃었어요. 이번엔 소리내서 웃었어요. 작고 낮은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그렇게 두 할머니의 대화가 시작됐어요. 스마트폰 번역기를 가운데 놓고 한마디씩 주고받는 거예요. 느리고 종종 번역이 어색해서 서로 갸우뚱하기도 했지만 그게 또 웃겼어요. 번역 앱이 중간에 이상한 말을 뱉기도 했어요. 메이링이 나는 여기 딸이랑 왔어요를 치면 번역 앱이 저는 이곳에서 딸과 함께 존재합니다라고 나오고 두 사람이 어리둥절해서 쳐다보다가 또 웃고 순례 씨가 약방 30년 했어요를 치면 번역 앱이 나는 30년 동안 약의 방에서 살았습니다라고 나오고 메이링이 고개를 갸우뚱하면 순례 씨가 손짓으로 약 진열대를 흉내내고 그러면 메이링이야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이 완벽히 통하지 않아도 대화는 됐어요. 오히려 그 불완전함이 더 편했어요. 꾸밀 여지가 없으니까요. 번역 앱이 뱉는 어색한 문장들 사이에서 두 사람의 진심만이 남았어요. 할머니 이름이 왕메이링이라는 걸 알았어요. 대만 타이베이에서 왔다는 것도요. 메이링도 순례 씨 이름을 번역 앱으로 물었어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박순례예요. 그냥 순례 언니라고 해요. 순례 언니, 이름이 너무 예뻐요. 뜻이 뭐예요? 순례 씨가 웃었어요. 순례는 성스러운 길을 걷는다는 뜻이에요. 부모님이 지어줬어요. 이름대로 살고 계세요?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두 할머니가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로비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저 두 어르신이 왜 저러나 하는 눈빛으로요. 근데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때 메이링 딸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클리닉 2층에 있다가 엄마가 보이지 않아서 한참을 찾아다녔대요.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중국어로 엄마한테 뭔가를 말했어요. 걱정한 것 같은 말투였어요. 메이링이 순례 씨 쪽을 가리키며 딸한테 뭔가를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딸이 고개를 들어서 순례 씨를 봤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말했어요. 유창한 한국어였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가 혼자 있었는데 같이 계셔주셔서요. 많이 걱정했어요. 순례 씨가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같이 앉아있던 것 뿐이에요. 따님이 한국말 잘하시네요. 저 한국 교환학생 다녀왔어요. 부산대학교에서 1년 반요. 엄마가 K-드라마 좋아해서 저도 덩달아 배웠어요. 딸 이름은 샤오린이었어요. 36살이에요. 타이베이에서 회사를 다니는데 이번 여행은 휴가를 내서 엄마랑 왔대요. 샤오린이 엄마한테 중국어로 뭔가를 말했어요. 아마 이제 진료받으러 가야 한다는 말인 것 같았어요. 근데 메이링이 고개를 젓더니 순례 씨 손을 잡으며 번역 앱으로 뭔가를 쳤어요. 아직 가기 싫어요. 순례 언니랑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샤오린이 웃으며 통역해줬어요. 엄마가 언니라고 부르고 싶대요.
어머니보다 나이 많으시죠? 네. 저 72이에요. 엄마가 68이니까 동생이네요. 어머니를 순례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말에 순례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요. 언니 소리 들으니까 기분 좋네요. 결국 셋이 클리닉을 나왔어요. 진료는 다음에 받기로 했어요. 순례 씨도 메이링도 오늘은 그게 우선이 아니었어요. 클리닉 앞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요. 창가 자리였어요. 햇빛이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순례 씨는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시켰어요. 메이링은 녹차 라떼를 시켰어요. 샤오린이 통역을 맡았어요. 메이링이 순례 씨한테 물어볼 게 많았어요. 엄마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대요. 한국의 K-뷰티, K-의료가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냐고요? 엄마가 대만에서 한국 의료 관련 글을 많이 쓰거든요. 순례 씨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잠시 생각했어요. 그게 저도 오늘 이 클리닉에 와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생각이요? 기술은 분명히 좋아요. 우리나라 의사, 간호사들 실력이 세계적인 건 맞아요. 장비도 좋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건 확실해요. 잠시 멈췄어요. 근데 기술만으론 부족해요. 마음이 따라가야 진짜 명이에요. 저 약방 30년 하면서 배운 거예요. 아무리 약이 좋아도 그 약을 주는 사람 마음이 차가우면 약 효과 반이 돼요. 그게 진짜예요. 샤오린이 번역했어요. 메이링이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말했어요. 엄마가 오늘 이 클리닉에서 기술은 좋았는데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대요. 다들 바쁘고 나한테는 아무도 눈을 안 마주쳤대요. 근데 여기 로비에서 순례 언니한테는 마음이 느껴졌대요. 순례 씨가 웃으면서 손사래를 쳤어요. 저는 그냥 옆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요, 뭘? 엄마가 그게 다예요? 라고 해요. 메이링이 번역 앱으로 더 쳤어요. 내가 한국 와서 기대한 게 K-뷰티였는데 진짜 K-뷰티는 당신이에요. 순례 씨가 그 글을 읽었어요. 뭔가가 마음속에서 뭉클했어요. 받아들이기 어색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눈을 보니 진심이었어요. 아이고, 별 말씀을. 엄마가 진심이에요. 커피를 마시며 2시간을 보냈어요. 메이링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두 할머니가 손을 마주잡고 찍었어요. 샤오린이 찍어줬어요. 메이링이 웃으며 번역 앱으로 뭔가를 쳤어요. 이 사진 올려도 돼요? 제 블로그예요. 많이 올릴 건 아니에요. 순례 씨는 블로그가 뭔지 잘 몰랐어요. 샤오린이 설명해줬어요. 인터넷에 글 쓰는 거예요. 엄마 독자들이 있어요. 그러세요, 뭐. 제가 뭐가 대수라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메이링이 샤오린이한테 이끌려 택시를 탔어요.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어요. 순례 씨도 손을 흔들었어요. 참 좋은 분이다. 그것만 생각했어요. 클리닉에서 결국 진료는 못 받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어요. 45분 기다리다가 섭섭했던 그 마음이 어느새 사라져 있었어요. 오히려 오늘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동현 원장, 48세. 강남에서 손꼽히는 피부과 전문의예요. 의대 시절부터 탁월했어요. 의대 수석 졸업, 서울대 병원 펠로우식, 미국 피부과학회 학술 발표, 해외 학회 발표 경험만 10몇 번이에요. 유명 의학 저널에 이름이 올라간 논문도 여러 편 있어요. 뛰어난 의사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데서 보람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원장은 환자보다 수익을 먼저 보게 됐어요. 나쁜 마음에서 시작된 건 아니에요. 강남 건물 임대료가 올랐어요. 최신 레이저 장비 구입에만 억 단위가 들어갔어요. 직원 인건비도 해마다 올랐어요.
의료사고 대비 보험료도 만만치 않았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돈 많이 쓰는 VIP 외국인 환자를 먼저 챙기게 됐어요. 한 번에 수백만 원짜리 패키지를 끊는 대만 중국 관광객 VIP, 여러 가지 시술을 한꺼번에 받는 일본 단체 관광객. 이쪽이 수익이 됐으니까 시스템이 그쪽으로 맞춰졌어요. 내국인 일반 환자 예약 비율을 줄였어요. 대기 시간이 길어도 불만이 적은 내국인 어르신 환자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렸어요. 그게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시스템이 됐어요. 이 원장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클리닉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게 됐어요. 그날 저녁 이 원장이 마케팅 담당 직원 한 명과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원장님, 이번 달 외국인 VIP 패키지 예약이 37% 증가했어요. 대만 채널이 특히 반응이 좋아요. SNS 광고 효율이 지난달보다 2배 이상 올라갔어요. 잘 됐네. 그럼 내국인 일반 예약 비율은? 조금 줄었는데 수익은 오히려 올라갔어요. 객단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렇지. 방향이 맞아. 이 원장이 만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마케팅 담당이 뭔가 스마트폰을 내밀었어요. 표정이 좀 복잡했어요. 원장님, 그런데 오늘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대만 시니어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이 올라왔는데요. 뭔데? 저희 클리닉 이름이 언급돼 있어요. 근데 클리닉 후기가 아니에요. 이 원장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오늘 서울 K뷰티 클리닉을 방문했어요. 멋진 곳이래요. 근데 저는 거기서 클리닉보다 더 멋진 것을 만났어요. 한국 할머니 한 분이에요. 제가 길을 잃고 로비에 호디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저한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먼저 와서 제 옆에 앉아줬어요. 말 한마디 통하지 않아도 그분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손이 차다며 직접 만들었다는 한방 핸드크림을 발라줬어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됐는데 오늘 그 손길이 딱 엄마 손 같았어요. 번역 앱으로 2시간을 이야기했어요. 말이 다 통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한국의 K뷰티가 왜 세계적인지 오늘 알았어요. 기술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박술래라는 이름의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술래 언니, 감사해요. 또 올게요. 게시글 아래에 사진이 2장 있었어요. 두 할머니가 손을 마주잡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요. 그리고 그 핸드크림 사진이요. 이 원장이 화면을 스크롤했어요. 댓글이 달리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K케어다. 저 한국 할머니 누구야? 너무 예쁘다. 클리닉보다 저 할머니가 더 기억에 남겠다. 저 할머니 있는 클리닉이 어디예요? 한국 가면 꼭 만나보고 싶다. 대만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어요. 마케팅 담당이 말했어요. 조회수가 지금 3만을 넘어가고 있어요. 일본이랑 중국 커뮤니티로도 퍼지고 있어요. 이거 국내에도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이 원장이 화면에서 눈을 들었어요. 말이 없었어요. 한동안이요. 창밖 청담동에 저녁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술래 씨는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오늘 하루가 생각보다 길었어요. 지하철 타고 클리닉에서 서 있고 카페에서 2시간 있고 다시 지하철 타고 오고. 근데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가득 찬 느낌이었어요. 소영이가 일찍 퇴근해서 밥을 짓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클리닉 어땠어요? 진료 받았어요? 아니, 왜요? 술래 씨가 잠시 있다가 말했어요. 기다리다가 그냥 나왔어. 소영이 이마에 주름이 잡혔어요. 얼마나 기다렸어요? 한 45분. 45분요. 소영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예약을 했는데 45분을 기다렸어요? 왜 말을 안 했어요? 제가 전화라도 해드렸을 텐데. 아니면 나한테 전화하시든지. 에이, 그럴 것까지야. 다들 바빴나 봐. 엄마, 소영이 표정이 안타까워졌어요. 엄마는 왜 그렇게 참아요?
항상. 안동서도 그러더니 남들한테는 뭔가 해줘야 직성이 풀리는데 자기한테 해주는 건 왜 이렇게 거부해요? 순례 씨가 웃었어요. 근데 좋은 사람 만났어. 대만 할머니. 이름이 왕메이링이라고? 참 좋은 분이야. 소영이가 밥을 차리면서 들었어요. 순례 씨가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씩 이야기했어요. 팸플릿 거꾸로 들고 있던 것, 핸드크림, 번역 앱이 뱉은 어색한 문장들, 카페에서 나눈 대화들, 헤어질 때 창문 너머로 흔든 손. 소영이가 밥을 먹다가 말했어요. 엄마, 그 할머니 유명한 분 아닐까요? 대만 시니어들 한국 여행 오면 다들 블로그에 후기 올리던데. 그래. 나는 블로그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뭘. 엄마 이름을 글에 써도 된다고 했어요. 응. 그러세요 했지. 뭘 그게 대수라고. 소영이가 핸드폰을 들었어요. 뭔가를 검색했어요. 잠시 후에 눈이 커졌어요. 엄마, 잠깐만요. 왜? 소영이가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거 메이링 씨가 쓴 글인 것 같아요. 번역기 돌려서 읽으면 엄마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회수가 지금 5만을 넘어가고 있어요. 뭐라고? 오늘 몇 시간 만에 5만 명이 읽었어요. 순례 씨가 멍하니 봤어요. 내 이야기를 5만 명이 읽어. 댓글이 1000개가 넘어요. 두 사람이 말이 없었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저녁 음악이 조용히 흘렀어요. 소영이가 말했어요. 엄마, 내일 제가 그 클리닉에 전화해 볼게요. 어떻게 된 건지. 에이, 그러지 마. 바쁜데 와서 자리 차지한 것도 미안한데 뭘. 엄마, 소영이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예약하고 45분 기다렸다가 진료도 못 받고 온 게 왜 미안해요. 당연히 클리닉 측에서 사과해야 하는 거잖아요. 순례 씨가 할 말을 잃었어요. 딸이 더 씩씩하네. 두 사람이 같이 웃었어요. 예약 정보에 있긴 할 텐데요. 왜요? 원장님이 직접요?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어요. K뷰티 메디컬 클리닉에 새로운 제도가 생겼어요. 이름은 시니어 케어 타임이에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은 65세 이상 내국인 어르신 환자 전용 진료 시간이에요. 단순히 시간을 따로 뺀 게 아니에요. 내용이 다르게 설계됐어요. 예약 우선제로 운영돼요. 예약 없이 온 외국인 VIP보다 예약한 어르신이 먼저예요. 대기 시간은 30분 이내를 보장해요. 통역 없이도 천천히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리는 진료예요. 진료실 의자가 낮고 편한 것으로 바뀌었어요. 접수도 도움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추가됐어요. 어르신 동반자 제도예요. 순례 씨가 만들어낸 거예요. 화요일, 목요일 오전에 순례 씨가 자원해서 클리닉에 나와요. 원장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에요. 그냥 먼저 와서 기다리는 어르신들 옆에 앉아주는 사람이에요. 접수가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고 낯선 의료 용어가 나오면 쉬운 말로 설명해드리고 기다리는 동안 말벗이 되어드리고 진료 마친 뒤에 잘 챙겨서 나가시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처음 몇 주는 어르신들이 어색해했어요. 저분이 간호사예요? 저분이 봉사자예요. 왜 저분이 내 손을 잡아줘요? 그런데 금세 알게 됐어요. 이분이 그냥 좋은 이웃이라는 걸요. 약방 30년의 순례 씨는 사람 다루는데 익숙했어요.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었어요. 어르신, 오늘 어떤 일로 오셨어요? 손이 이렇게 거칠어졌는데 혈액순환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세요. 원장님이 잘 봐주실 거예요. 저도 원장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괜찮으시죠? 그 한마디에 어르신들 표정이 달라졌어요.
걱정이 조금 줄어드는 얼굴로요. 화요일, 목요일 오전이 되면 어르신들이 일부러 일찍 왔어요. 순례 씨 보러요. 진료도 받지만 순례 씨랑 이야기도 하려고요. 박 선생님 요즘 밤에 잠을 못 자요. 잠이 안 와요. 박 선생님, 애들이 연락을 자주 안 해요. 요즘 다 바쁜가 봐요. 박 선생님, 나이 드니까 서럽네요. 이유 없이 눈물이 나요. 박 선생님, 의사한테 말하기 뭐한 얘기인데 선생님한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순례 씨는 들었어요. 손 잡아줬어요. 때로는 같이 웃었어요. 때로는 같이 침묵했어요. 약방이 다시 생긴 거예요. 강남 한복판에요. 간판도 없고 약도 없지만 그 약방의 핵심이었던 것, 사람 옆에 있어주는 것이 다시 거기 있었어요. 이 원장도 달라졌어요. 시니어 케어 타임에 이 원장이 직접 나왔어요. 다른 의사한테 맡기지 않고요. 어르신 환자들한테 말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천천히 쉽게 눈높이를 맞춰서요. 전보다 시간이 더 걸렸어요. 근데 그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한 번은 순례 씨가 이 원장한테 조용히 물었어요. 원장님, 원래는 어떤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이 원장이 잠깐 멈췄어요. 그 질문이 예상치 못한 곳을 건드렸어요. 사람들이 병원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는 의사요. 지금은요? 이 원장이 웃었어요. 조금 쓸쓸하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어요. 지금 다시 그런 의사가 되려고 해요. 순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됐네요. 2달이 지났어요. 대만에서 메이링이 블로그에 새 글을 올렸어요. 샤오린이 한국어로 번역해서 카카오톡으로 순례 씨한테 보내줬어요. 제가 한국에서 만난 순례 언니 이야기를 올린 지 2달이 됐어요. 그 글이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읽힐 줄 몰랐어요. 처음에 그 글을 쓴 건 별 생각 없이였어요. 그냥 내가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걸 기록하고 싶었어요. 그게 다였어. 근데 반응이 왔어요. 수십만 명이 읽었어요.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울었다고 했어요. 엄마 생각났다고 했어요. 어릴 때 동네 어른들 생각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글 덕분에 클리닉이 바뀌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저는 의사도 아니고 활동가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에요. 그냥 여행 온 할머니예요. 블로그 하는 할머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세상이 바뀌는 건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더라고요. 낯선 로비에서 혼자 앉아있는 사람 옆에 가서 앉아주는 것, 차가운 손에 따뜻한 크림을 발라주는 것, 말이 통하지 않아도 눈을 맞춰주는 것, 번역 앱이 어색한 문장을 뱉어도 함께 웃는 것. 순례 언니가 저한테 보여준 건 그거였어요. 저는 K-뷰티를 체험하러 한국에 갔어요. 근데 진짜 K의 아름다움은 순례 언니였어요. 다음에 또 한국 갈 거예요. 꼭이요. 순례 언니 보러요. 그리고 이걸 읽고 계신 분들 부탁드려요. 오늘 주변에 순례 언니 같은 분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 주세요. 그분이 얼마나 외로울 수 있는지, 그분 옆에 앉아주는 것만으로 얼마나 따뜻해질 수 있는지 순례 언니가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순례 씨가 그 글을 소파에 앉아 읽었어요. 1번, 2번. 눈이 뜨거워졌어요. 별걸 다 써놨네.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촉촉했어요. 소영이가 옆에서 봤어요. 엄마, 울어요. 안 울어. 그러면서 눈가를 손등으로 닦았어요. 손등에 핸드크림 향이 났어요. 당귀 향이요. 소영이가 웃었어요. 엄마, 왜? 엄마가 대단한 거 맞아요. 순례 씨가 소영이를 봤어요. 약방 30년 하면서 한 번도 대단하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 그냥 옆에 있어줬을 뿐이야. 그게 전부였어. 소영이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그게 전부가 맞아요. 엄마. 메이링이 다시 한국에 왔어요.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2주 뒤였어요.
샤오린한테서 카카오톡이 왔어요. 술래 언니, 저희 엄마가 또 한국 가고 싶다고 하세요. 이번 주말에 가도 될까요? 술래 언니 보고 싶대요. 사실 저도 보고 싶어요. 술래 씨가 소영이한테 보여줬어요. 소영이가 웃었어요. 엄마, 한번 집에 초대해요. 우리 집에서 밥 해드려요. 집에서. 네. 진짜 한국 가정 체험이잖아요. 레스토랑보다 훨씬 좋아할 거예요. 그 주말 메이링이랑 샤오린이 왔어요. 소영이 집이 그렇게 북적인 건 오랜만이에요. 아니, 술래 씨가 서울 온 이후로 처음이에요. 술래 씨가 안동 음식을 만들었어요. 새벽부터 시작했어요. 헛제사밥, 강고등어구이, 안동식혜, 된장찌개, 안동찜닭. 거기에 소영이가 잡채랑 전을 부쳤어요. 메이링이 부엌 냄새를 맡으며 들어오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번역 앱에 적었어요. 이게 다 뭐야? 너무 향기로워. 안동 음식이에요. 한국 시골 음식. 시골 음식이 서울 레스토랑보다 훨씬 좋아요. 냄새만으로도 배불러요. 소영이랑 샤오린이 서로 통역하면서 웃고 술래 씨랑 메이링은 말없이 나란히 부엌에 서서 뭔가를 담아냈어요. 두 할머니가 부엌에서 같이 뭔가를 하는 그 장면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요. 아니, 오래된 자매처럼요. 밥을 먹으면서 메이링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먹다가요. 샤오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왜요? 입에 안 맞아요? 아니, 너무 맛있어서 눈물 나. 엄마가 해줬던 맛이야. 그 말에 술래 씨도 눈물이 났어요. 아무 말 없이 메이링 그릇에 강고등어를 더 얹어줬어요. 메이링이 웃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소파에 앉아서 쉬는데 메이링이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상자였어요. 빨간 리본이 달려 있었어요. 샤오린이 말했어요. 엄마가 대만에서 직접 만든 거예요. 술래 언니 주려고 한 달 동안 만들었어요. 술래 씨가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향랑이 있었어요. 대만 전통 방식으로 만든 향주머니예요. 비단천에 술을 놓았어요. 라벤더와 국화향이 났어요. 그리고 쪽지가 있었어요. 샤오린 글씨로 한국어로 써 있었어요. 술래 언니에 대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의사는 손 잡아주는 의사라고 언니가 얘기했죠. 나는 술래 언니한테 치료받았어요. 말도 안 통하는 클리닉 로비에서 핸드크림 향기 속에서 번역 앱 어색한 문장들 사이에서 그 마음 평생 잊지 않을게요. 고마워요, 언니. 메이링 올림. 술래 씨가 쪽지를 읽었어요. 한 번, 두 번,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메이링도 눈물을 닦았어요. 소영이랑 샤오린이 서로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둘도 눈물이 났어요. 왜 갑자기 다들 울어요? 소영이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샤오린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나오네요. 네 사람이 눈물 닦으면서 웃었어요. 마지막 저녁 안동식혜와 함께 오후 늦게 메이링 모녀가 택시를 부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식혜를 한 잔씩 마셨어요. 술래 씨가 직접 담근 안동식혜요. 엿기름에 밥알이 동동 떠 있고 생강향이 은은한 그 식혜예요. 메이링이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감았어요. 번역 앱으로 쳤어요. 이게 뭐예요? 달고 향기롭고 따뜻해요. 안동식혜예요. 우리 시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이 맛이 술래 언니 같아요. 술래 씨가 눈썹을 올렸어요. 내가 이 맛이야? 네, 달고 향기롭고 따뜻하고 오래 기억에 남는 맛. 소영이가 그 문장을 읽으면서 피식 웃었어요. 엄마, 번역 앱이 이번엔 제대로 했네요. 술래 씨가 머쓱하게 웃었어요. 메이링이 마지막으로 번역 앱으로 쳤어요.
다음에 또 와도 돼요? 순례 씨가 바로 답했어요. 언제든지. 그날 저녁 메이링 모녀가 돌아가고 나서 순례 씨랑 소영이가 설거지를 했어요. 소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있잖아요. 응.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1조 9천억을 썼다잖아요. 그 기사 봤어요. 응. 들었어.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순례 씨가 그릇을 닦으며 물었어요. 어디서? 엄마 같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기술만으로는 안 됐을 거예요. 엄마처럼 손 잡아주고, 말 걸어주고, 옆에 있어주. 사람 보는 눈 가진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한국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쌓아온 마음이 지금 K뷰티가 되고 K의료가 된 거라고요. 순례 씨가 웃었어요. 나는 그냥 약방 했을 뿐인데. 그 약방이 한국이에요, 엄마. 순례 씨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창밖에 서울밤이 반짝였어요. 빌딩 불빛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안동에서 보던 별하고는 달라요. 진짜 별이 아니니까요. 근데 이것도 나름 예쁘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여기도 살만하다는 걸요. 아니, 여기도 내 자리가 있다는 걸요. 소영아, 네, 엄마 서울 온 거 잘한 것 같아. 소영이가 방긋 웃었어요. 저도요. 그릇 닦는 소리가 조용히 이어졌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요. 창밖에 바람이 불었어요.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순례 씨처럼 평생을 남 먼저 챙기며 사신 분 우리 주변에 정말 많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일 수도 있고,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우리 곁을 떠나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어딘가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45분 동안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아서 마음속으로 내가 내 나라에서 이방인이 된 건가 하고 생각하면서요. 그분들이 뭔가 거창한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 더 쳐다봐 주는 것, 먼저 말 걸어주는 것, 옆에 앉아주는 것, 그게 다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가까운 어르신한테 전화 한 통 해주세요. 아니면 문자 한 통이라도요. 오늘 어떠세요? 한마디가 순례 씨의 핸드크림처럼 차가운 손을 녹이는 온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더 오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댓글에 지금 생각나는 어르신 한 분 이름을 남겨주세요. 이름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우리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라고 남겨주셔도 돼요. 우리 할머니 생각났어요도 좋아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한테 닿을 수 있게 해주는 힘이에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드리고 싶어요. 순례 씨의 핸드크림 이야기예요. 그 핸드크림이 메이링의 손을 잡고 두 사람의 인연을 만들고 클리닉을 바꾸고 결국 이 이야기 전체를 움직인 핵심이었으니까요. 순례 씨가 그 핸드크림을 처음 만들기 시작한 건 약방 초창기예요. 30년 전이에요. 안동은 겨울이 춥고 건조해요. 논일 반일하는 어르신들 손이 겨울마다 심하게 갈라졌어요. 피가 날 정도로요. 시중에 나온 크림들은 화학 성분이 많아서 오히려 자극이 된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순례 씨가 배합을 연구했어요. 한약재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서요. 환기는 피부 면역력을 높이고 당기는 혈액순환을 도와서 손발 냉증에 좋아요. 감초는 피부 진정 효과가 있어요. 거기에 동백오이를 더했어요.
동백 오일은 올레산이 풍부해서 피부 장벽 강화에 탁월해요. 이 네 가지를 적절한 비율로 배합하고 여기에 밀랍을 약간 더해서 제형을 만들었어요. 처음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드렸을 때 반응이 좋았어요. 순례 씨 크림 쓰고 나서 손이 덜 트네요. 이거 어디서 파는 거예요? 이거 계속 써도 되는 거예요. 순례 씨는 팔지 않았어요. 그냥 드렸어요. 약방에 오는 어르신들, 이웃들, 겨울마다 손이 많이 트는 분들한테요. 해마다 가을이 되면 순례 씨는 크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겨울 대비해서요. 약재를 구하고 배합하고 작은 용기에 담고 그게 30년이에요. 한 번도 판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광고한 적도 없어요. 그냥 필요한 사람한테 드렸어요. 서울 올 때 그 크림을 가져왔어요. 습관처럼요. 핸드백에 넣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날 클리닉 로비에서 차가운 손을 가진 낯선 할머니를 만났을 때 그 크림이 손에서 손으로 전해졌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피부와 피부가 닿는 그 온기 속에서 메이링이 나중에 블로그에 썼어요. 그 크림 향기가 아직도 기억나요. 달고, 약초 향 같고, 따뜻한 냄새. 그 향기가 순례 언니예요. 30년 동안 이름도 없이 상표도 없이 그냥 필요한 사람. 손에 발라줬던 그 크림이 결국 한국과 대만을 잇는 다리가 됐어요. 진심은 이렇게 오래 걸려서 닿기도 해요. 30년이 걸려서요. 그 이후 소영이가 메모를 하나 썼어요. 회사 다이어리예요. 팀회의 준비하다가 잠깐 쓴 거예요. 나중에 순례 씨가 우연히 봤어요. 엄마가 나한테 가르쳐 준 것. 한 사람이 충분히 옆에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닿는 방법이 있다는 것. 평생 남 먼저 챙기고 살았는데도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 외국인들이 1조 9천억을 써 한국에 왔는데 그 돈의 배경에는 엄마 같은 분들이 기술 말고 마음 말고 사람 말고 나는 이 회사에서 인사팀 팀장이에요. 근데 오늘부터 사람을 대하는 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로 했어요. 엄마한테 배웠으니까. 순례 씨가 그 메모를 봤을 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다이어리를 조심스럽게 덮었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숭늉을 끓였어요. 소영이 것까지 2잔요. 지금도 순례 씨의 하루는 이래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요. 여전히요. 숭늉을 끓여요. 요즘은 소영이 것까지 2잔이에요. 화요일, 목요일은 클리닉에 가요. 가기 전에 꼭 핸드크림을 핸드백에 챙겨요. 클리닉에서 2-3시간을 보내요. 어르신들 옆에 앉아서요. 오는 어르신마다 달라요. 무릎이 아프신 분, 눈이 나빠지신 분, 피부가 건조해지신 분, 몸이 아프신 분들이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필요한 분들이기도 해요. 순례 씨는 들어요. 잡아요. 웃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소영이 저녁을 준비해요. 저녁을 먹으면서 소영이랑 이야기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요. 오늘 75 어르신이 오셨는데 손자가 유학한다고 하더라고. 울지는 않으셨는데 눈이 이미 빨개지셨어. 오늘 80 넘은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혼자 지하철 타고 오셨대. 진짜 대단하시지. 소영이는 들어요. 그리고 웃어요. 엄마, 오늘도 바빴겠. 아니, 바쁜 게 아니라 좋았어. 그 말이 요즘 순례 씨의 하루를 요약해요. 바쁜 게 아니라 좋은 하루예요. 안동에서 30년을 그렇게 살았던 순례 씨가 서울에서 다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강남 한복판에서요. 꽃무늬 재킷에 베이지 바지를 입고 핸드백에 핸드크림을 챙기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요. 그리고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혼자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아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내 나라에서 이방인이 된 건가? 그 옆에 가서 앉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옆에 있으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 전부가 세상을 바꿔요.